내란죄 프레임은 이제 깨졌다. 우파의 대반격. 이재명 멘붕입니다. 정말 지독한 내란죄 프레임이었죠. 그런데 본인들이 스스로 깨지는 빌미를 줬습니다. 내란 수계, 내란 선동, 내란 선전. 걸핏하면 모든 것을 거기다 갖다 붙여서 내란은 아직 이 수사기관의 혐의일 뿐이지 어떤 뭐 법원에 의해서 확정된 것도 아닌데 처음부터 아니 첫날부터 내란 그리고 내란 수계라는 용어는 법률에 지금은 있지도 않은데 그것을 내란 우두머리를 한자로 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해서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몽땅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계속해왔죠. 12월 3일 이후에. 그런데 지금 한 달 조금 남짓 지나가지고 본인들이 그 틀을 깨는 빌미를 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 내란이라는 것을 내란죄를 다루지 않겠다. 지금 뭐 다른 개변으로 막 버티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 주장에서 아직 물러나서질 않고 있습니다. 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빼서 빨리빨리 이게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이걸 빼가지고 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그 부분만 가지고 위헌 여부를 따져서 신속하게 뚝딱 해치워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법률가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지금 탄핵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탄핵을 하겠다는 게.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한 것 가지고는 탄핵이 안 되죠. 그 자체 가지고는. 왜냐하면 비상계엄령 선포권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죠. 그런데 그것을 탄핵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비상계엄령을 선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전후의 전개 과정을 보니까 이제 민주당 좌파의 주장이 전개 과정을 보니까는 이것은 내란이다. 내란도 사실 말이 안 되죠. 내란은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전쟁을 벌이는 건데 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내란이다. 그 내란의 구성 요건은 뭐 폭동, 국헌문란, 그래서 국회에 진입한 거 이런 것이 폭동, 그 선관위에 진입한 거 이런 것이 폭동, 국헌문란이다 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한 거, 그 과정에서 내란, 이거 두 개였는데 그리고 이 두 개를 다 집어넣어서 국회에서 이 탄핵안을 통과시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내란이라는 것을 빼버린다고 하면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데 어쨌든 얼렁뚱땅 끼워 맞춰서 처리를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와 내통을 한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에 좌파 재판관들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아니 그러면 그 중요한 내란을 빼가지고 이게 인용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핵심적인 부분을 빼버렸는데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좌파 재판관들이 주도를 하면서 아니야 그거 빼도 우리가 파면시켜 줄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뺀다는 이야기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헌재의 입장 같은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지독한 내란죄 프레임을 본인들이 철회를 헌재에서 내란죄를 철회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 프레임 거짓말이었네. 그냥 프레임이었네. 그 터철 놓는 거였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이 특히 좀 보수를 결집하게 하는 하나의 동력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국민의힘에서 각하해야 된다는 그 주장을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똑같이 각하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법률 대리인단은 탄핵 소추 사유에서 지금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80%에 달하는 탄핵 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다. 전체 100이라고 보면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헌재로 올린 게 100이라고 보면 그중에 80은 내란죄 관련인데 그걸 빼버리겠다. 그러면 이게 심리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된다. 각하라는 것이 소송이 어떤 그 법적인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심리하지 않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각하를 지금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고 이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이 지금 보조를 맞추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죠. 지금 탄핵 소추 의결서가 전체 40페이지인데 40페이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뭐 담화 그리고 포고령 내용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진짜 내용 분량은 26페이지인데 26페이지 안에 탄핵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 소추 의결서에 26페이지 안에 내란이라는 단어가 29번이 사용이 됐다. 그럼 매 페이지마다 내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놓고는 헌재가서는 뺀다. 그럼 80%가 빠지는 거다. 그러면 각하를 시켜야 되는 거다. 확고한 논리죠. 그래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그러니까 계엄과 내란 중에서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고 탄핵 소추서의 내용 80%가 통째로 철회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기 때문에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과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탄핵 소추를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과 내란이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지금 탄핵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란을 빼버리고 비상계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각하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민주당 쪽은 정청래 쪽은 뭐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하면서 벌어진 행위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탄핵 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이 아닌 헌법 위반으로 포괄해서 하겠다. 뭐 이런 또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교묘하게 속이는 말장난입니다. 어쨌든 결국은 이 정인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이게 내란인가 아닌가 정인들을 불러서 하는 그 절차는 안 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절차 안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빨리빨리 끝내서 이재명의 스케줄에 맞추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냈는데 정말 내통을 한 것이 아니라면은 지금 내통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 극구 부인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 헌재에서 누군가가 그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내란죄를 빼버리자. 이제 민주당 쪽에 내란죄를 빼버리자. 그러면 민주당 쪽에서 반문을 하겠죠. 내란죄 빼면 이거 기각이 될 확률이 높을 텐데. 그럼 헌재에서 좌파 법재판관이든 누구든 그거 우리가 분위기 잡아서 다 저기 파면시켜 줄 테니까는 걱정하지 말고 뺍시다. 만약에 이런 내통이 있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게 나중에 들통이 나면은 헌재는 해체해야 돼요.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가 천재현 공보관을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제기된 공정성 논란과 관련해서 일단은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인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그리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이다. 어쨌든 공정하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헌재 공정성 의혹, 뭐 내통한 것 아닌가. 그리고 헌재가 이 탄핵 변론 기일도 주 2회 이렇게 잡아서 신속하게 처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속하게 이재명의 스케줄에 맞춰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내란죄, 본인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에 중요한 핵심으로 넣었던 내란죄를 정말 내란인지 아닌지 따져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심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국민의힘의 요구사항인데, 그리고 대통령실의 요구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은 지금 탄핵 심판 각하 사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쪽과 국민의힘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입장은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할 사항이다. 이것을 내란죄를 제외를 할 것인지, 만약에 내란죄를 제외하면 각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의주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매일매일 감시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 내통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는 일축을 했지만은 사실상 그런 것이 있었다는 의심도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살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요즘 분위기가 많이 바뀌니까는 이재명이 상당히 좀 당황을 하는 그런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 이게 본인의 뜻대로 안 되니까 오늘 민주당이 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을 못하고 고발을 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을 그 핑계로 된 게 뭐냐면은 계엄 예비비 쪽지 의혹이 있다. 최상목이 이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체포하도록 하라고 경호처에 이 지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쪽지 의혹이라는 게 뭐냐면 예비비 쪽지 의혹이 지금 수사기관에서 주장을 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선포를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예비비를 편성을 하라고 쪽지를 건네줬다. 뭐 이런 거 그런 그 의혹들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다른 거로 빌미를 삼을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뭐 탄핵을 한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는 고발을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탄핵은 지금 입에도 안 올립니다. 최상목 탄핵하면은 엄청난 역풍을 맞죠. 경제부총리인데 경제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지경인데 경제부총리까지 직무정지시키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까지 직무정지시키고 역풍을 맞으니까는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오늘 고발을 했습니다. 정말 지독하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 화풀이를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부총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헌재가 뜻대로 지금 잘 움직이지 않고 있다. 내란죄를 빼면서 헌재도 바짝 긴장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지금 상당히 당황한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제가 낮에 전해드렸지만 오늘 또 재판 갔습니다. 재판을 갔고 대장동 재판 출석을 했고 또 23일 날 결국은 선거법 2심이 시작이 되죠. 그것을 또 질질 끌고 어떤 관련 공판 서류도 접수도 안 하고 질질 끌고 또 국선 변호인 선임을 했다가 이제 오늘 그 항소 이웃장을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어제 사전 변호인 2명을 또 새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 그 이야기는 곧 이제 2심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래서 또 이재명이 이것을 끌기 위해서 어떤 꼼수를 쓸지 모르지만 이제 거의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꼼수가 나오겠구나 하는 정도까지 그리고 헌재 심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술책을 쓰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다시피 감시의 눈을 멈추면 안 된다.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부 그리고 또 헌재 여기 대해서 감시의 눈을 멈추지 않아야지 이 지금 나라가 좀 안정되고 제대로 정리가 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 것 같습니다.